안녕하세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걸어가고요. 한 번 더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남들보다 엄청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잘 될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끼는 것 같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면서 지내면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제일 한심한 행동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비관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별까지 7일이라고 하는 그 일본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품 경제가 이제 있기 직전에 이제 한 부부가 집을 삽니다. 도쿄 외곽에 이제 신도시에 이제 집이죠. 이제 30% 할인된 가격이라 그래서 이제 엔화로 4,320엔 뭐 그 집을 샀는데 실제로 각종 이제 이자 할인을 다 따지니까 한 7,000엔 정도, 한국 돈으로 대략 한 7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집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거품 경제가 이제 터지고 나중에 봤더니 이제 가격이 이제 폭락해 가지고 이제 빚을 좀 처분하려고 팔아서라도 좀 처리하면 되려나 하고 보니까 이제 어느샌가 2억 5천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목을 이제 제가 이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앞으로 한국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한국에서 이제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겪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뭐 이제 그 소설이긴 하지만은 뭐 집을 살 당시에는 영업 부장이었고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대표이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젖어가는 거죠. 자회사로 이제 전출되고 또 이제 조기 퇴직되고 퇴직금 줄어들고 이래저래 상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깎아맺혔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CJ나 SK나 뭡니까 롯데나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즉슨 추석 직후부터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대거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의 삶이 이제 더 빡빡해지고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결국 뭐 이번에 뭐 10월 2일 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해도 뭐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한다라는 거죠.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앞으로의 세상을 예측해 보면 이제 소비 급감 시대, 내수 침체 시대, 이제 길거리에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소비하려고 나오지 않고 회식 사라지고 점심 때 조용히 혼자서 알아서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바뀌어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가까이 지내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뭐 저도 이제 회사에 이제 뭐 직원들이 이제 연끌해서 생활하기가 되게 빡빡하다라는 걸 조금씩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미 벌어졌고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빚을 졌고, 그러난 빚이 이제 일상생활을 자꾸 짓누르는 거죠. 그 짓누르는 빚을 금방 떼어낼 수 있냐?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팔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팔린다라는 거죠.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꽤 오랫동안 이제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평가 금액으로 10억짜리였는데 20억대 가지고 10억 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손에 10억을 쥐지 않는 이상은 10억 번 게 아닌 거죠. 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 온갖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다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부자 됐다고, 부자 된다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가진 자들이, 중산층 고소득자들이 이번에 대거 걸려들었다고 하죠. 의사, 판사, 공무원, 뭐 변리사, 세무사,
교사 뭐 할 거 없이 다 그네들이 전부 다 무리하게 빚을 져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뭐 결국 무리하게 투기를 한 사람들의 대가는 스스로가 져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빚이 계속 빚을 부른다고 삶은 점점 더 이제 아래로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부동산으로 무리하게 빚을 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빚진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빚이라고만 해도 움찔움찔하죠. 우리가 빚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있어도 그 1,000, 2,000만원을 금세 해결을 못해요. 꽤 오랫동안 그 빚을 해결하는데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뭐 금방 뭘 한다고요? 뭐 3억 5억을 대출해서 빚낸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먹었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죠. 지금 시중금리가 뭐라 그럽니까? 시중금리 뭐 이제 뭐 5% 6% 얘기하잖아요. 평균금리가 5% 6% 얘기하는데, 그 5% 6%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지나면 7% 8% 되고 이제 10% 넘어가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고,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앞으로 장기 저성장, 이제 불황 속 고물가를 이제 디플레이션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시기를 겪어가면서 많은 구조조정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 뒤집어지고 완전 바뀌어 가겠죠. 그러는 중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점점 더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고, 뭐 함부로 일 벌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고정비를 어떤 식으로든 줄이려고 애써야 되고, 뭐 더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좀 압축해서 어떤 식으로든 잘 관리하고, 또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을 좀 나아가는 게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